안녕하세요. 뒤에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 발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SRE 팀의 클라우드 파트라고 AWS GCP 쪽, 그리고 이제 자원 모니터링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애션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저는 좋은 운영 경험을 만들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들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표준 외 인프라를 구성해야 될 때도 있고 서비스 배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일어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제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SRE 팀 애션이라고 하고요. SRE 팀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있고 사내 개발자 플랫폼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는 이제 간단히 저희 팀에서 하는 일들이랑 문제 인식 그리고 SRE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SRE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그리고 마무리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운영 지옥에 빠졌어요. 아니, 장애가 나면 개발자들 모두가 정신이 없어요. 모니터링 서비스 어떻게 더 잘 개선할 수 있을까? SRI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저희 팀에서 하는 일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저희 팀에서는 이제 개발자 포탈을 통해서 사내 개발자들이 빠르게 프로젝트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할당받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AWS GCP가 있고요. SRE 팀에서는 이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예전에는 이 포탈이 없던 시절에는 SRE 팀으로 많은 요청들이 들어왔었고 다들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포탈이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편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포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이 해주기는 해야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 장애가 나기도 합니다. 서비스 장애가 나면은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매트릭을 수집하고 그라파나나 이제 저희가 또 별도로 만들고 있는 언러 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애가 났다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SRE 팀이랑 개발자가 같이 달라붙어서 여기가 문제일까 저기가 문제일까 하면서 이제 트러블슈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전체적인 SRE 팀, 당근 SRE 팀에서 하는 업무들이고요. 이제 이렇게 구성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 저희 팀에는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밈을 좀 섞어봤어요. 혼란스러운 느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각자 저마다의 시선과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살펴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개발자한테 문제를 한 번에 다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잘 이해를 할까요? 네. 네. 그리고 전문자 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잘 이해를 할까요? 네, 아무도 이해 못 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 것이기는 한데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이제 장애가 나기만 하면 저희가 항상 어지럽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좀 회상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CPU 메모리 여기 좀 슬라이드가 잘렸는데 네트워크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복잡한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훨씬 더 복잡하게 살고 있고 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보는 세계가 넓어지는 이슈도 있을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세상이 되면서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은 부족한데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면서 봐야 될 게 더 많고 이제 근데 그런 게 또 잘하는 걸까 혼자서 또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신세 한탄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해결을 해보고 싶다 해서 문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느끼는 문제는 구성이 너무 복잡하다. 운영 맥락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모두가 이제 각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운영 방향들이 좀 정돈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팀에서 운영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운영 경험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슬라이드가 조금 잘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볼 이야기는 이제 모이지 않는 생각들로 길 잃은 운영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보기로 했고, 제가 원하는 방향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막 흩어져서 막 중구난방할 게 아니라 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곳을 빠르게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좋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고 또 고민을 하던 차에 SLI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SLI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에 대한 슬라이드고요.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매트릭과 SLI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서비스는 정상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왜 정상인가요? 어떨 때 정상인가요?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트릭과 SLI에 대한 차이는 이제 사실 세상에는 그냥 모든 지표들이 저는 다 매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서비스 IT 쪽을 굳이 한정해서 설명해 보자면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률 등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을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SLI는 뭐냐? 저는 SLI가 이제 이 매트릭들 중에서 몇 가지, 굳이 커넥션 수, 사용자 수, 응답 시간이라고 했지만 이제 굳이 이렇게 얘가 SLI가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상태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를 SLI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살아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 서비스에 대한 멘탈 모델이 다 다르다는 거죠. 누구는 파란색 분은 이제 CPU랑 메모리가 좋고 초록색 분은 작업 요청량, 사용자 수 이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중요한 지표인 거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커넥션 수, 응답 시간, 사용자 수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다 다르니까 좀 이제 한 군데로 이제 노하우가 모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레디스 자원을 가지고 SL을 한번 정해보자라고 좀 행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슬랙에 존경하는 SRE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희 팀원분들한테 이제 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레디스 자원이 어떨 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한번 결과를 보니까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정상 기준에 대해서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그리고 결과 공유를 하고 논의를 한 끝에 우리 레디스 SLI는 한 이 정도로 생각해 보자라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LI를 정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질문들이 이제 다음으로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그 PromQL이랑 HTTP API를 잘 섞어서
이제 CLI에 대한 지표들을 좀 API로 조회를 할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개발자 포털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갔고요. 물론 데이터독도 사용 중이기는 한데 프로메테우스만큼 자유롭지는 못해서 이제 그 고려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시도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개발자 포털을 통해서 뭐 SLI나 이런 거를 자원 조회를 하면 이제 우리 뒷단에 있는 자원 API에서 자원 조회하고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쿼리를 이제 그 자원 아이디들이랑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매핑을 해서 프로메테우스로 보내서 그 쿼리를 이제 취합해서 보여주는 이런 흐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좀 이제 귀엽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가용성 점수, 사용률 점수 해가지고 아까 그 정했던 이제 SLI들을 적절히 점수화해서 총합을 낸 것들이 저 점수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항목들, 뭐 뭘 위반하고 있다, 뭘 잘 지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들을 보니까 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API로 녹여내다 보니까 좀 확장성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막 프롬큐어를 여기저기서 다 쓰고 있었는데 API로 노출을 하다 보니 이제 그 개발자 포털이나 그 API에 대한 스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뒷단에 있는 이 API들도 코드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 쿼리가 일단 너무나 무거워지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조회를 할 때 항상 속도가 문제가 되고 뭔가 이 SLI들을 전체적으로 다 모든 레디스 자원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하려다 보니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라파나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다르게 보인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좀 찾아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찾은 것이 이제 프로메테우스 레코딩 룰을 활용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레코딩 룰을 설명하기 전에 프로메테우스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프로메테우스가 있고 이제 프로메테우스 모니터링 해야 할 대상들 뭐 A, B, C가 있다고 치면 프로메테우스에서는 그 적절한 설정을 넣게 되면 프로메테우스 주기적으로 이 타겟 3개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을 해서 저장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레코딩 룰은 이 저장된 프로메테우스 안에 저장된 매트릭을 재가공해서 다시 저장하는 이 규칙을 말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 뭐 A, B, C에 대한 쿼리를 복잡하게 막 가공해서 뭐 뱉어내야 하는 이런 무거운 쿼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레코딩 룰을 활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매트릭은 어떤 형식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이제 회의를 좀 하고 논의를 해서 이제 이 정도의 스키마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회사 담당 팀 자원 카테고리 종류 뭐 지표에 대한 카테고리 지표의 이름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만들어서 그 분류 안에 들어갈 어떤 레이블들 우리가 좀 쿼리할 때 빠르게 썼으면 좋겠다 싶은 레이블들을 여기 밑에다가 다 넣게 되었어요. 이제 하고 나니까 스키마 괜찮은데 레코딩 룰을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RDB의 그런 SQL처럼 좀 심플하게 어떤 그 필드를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해키한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레이블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날것의 매트릭에서 오는 그 필드들을 우리가 원하는 키로 만들고 이제 그것들 이제 뭐 맥스 바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애그리게이션을 하면은 예쁘게 딱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런 방법을 썼었고 그 인포 매트릭을 가지고 이제 실제 지표 뭐 여기 보시면 AWS 엘라스틱 캐시 엔진 CPU 유틸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지표와
이제 아까 그 프로젝트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던 인포 매트릭을 조인을 해서 이제 실제 지표 매트릭을 만들어서 레코딩 룰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하고 나니까 와, 이거 할 수 있을까? 운영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레코딩 룰을 잘 만들고 나니 이제 쿼리가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이 딱 너무 입맛에 맞게 잘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잘 나와서 좀 만족스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뭐 이런 식이었는데, 두 번째에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리소스 API에서 막 프롬QL 뭐 빌드하고 쿼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예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개발자 포털에서 굳이 리소스 API에 뭐 SLA를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프로메테우스 API 스펙만 알고 있으면은 조회가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라파나에서도 동일한 쿼리로 SLA 지표에 대한 매트릭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편해졌고요. 그리고 얼럿도 동일한 지표로 이제 SLI로 설정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단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테이크 1에서는 일단 POC 하는데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점들이 많았고요. 테이크 2에서는 미리 개선된 빠른 쿼리 그리고 플랫폼 코드 복잡도도 감소가 되고 높은 재사용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제 쿼리가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레코딩 룰 전환 이후에 저희 IDP에 대한 그 매트릭 화면이 좀 더 이제 풍부해졌어요.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제 그래프나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고, 위에 보면은 뭐 아까 가용성 점수와 사용률 점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아래는 우리가 선정한 SLI들에 대한 트렌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점점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지금 과거의 현실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SLI가 생기기 이전에는 개발자들이 개발자 포털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나면은 그 작업에 대한 결과를 보려면 막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너무 어지럽고 운영도 힘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이런 매트릭 패널들이 이제 우리 개발자 포털로 들어오면서는 작업도 한 군데서 개발자 포털에서 하고 모니터링도 한 군데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좋은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그 요건이 좀 만족되는 것 같아요. 피드백 루프가 잘 정돈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개발자 플랫폼의 어떤 자기 완결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지속 가능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또 잘렸네. 그리고 이제 도입 이후에 얼럿을 정하는 것도 정말 쉬워졌어요. 보통 이제 프로메테우스 얼럿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네임스페이스는 어디고 뭐 이것저것 다 찾아가지고 얼럿 룰을 정할 때도 막 복잡하게 이제 또 조인을 해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SLI를 통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보기 편하잖아요. 이렇게 변경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좀 걱정하던 이제 그 SLI들이 운영 가능할까,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또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잘 따라와 주셔서 4월에 새로운 SLI들이 또 선정이 되고 8월에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SLI들이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지표들, 리소스들을 좀 관측 가능하게 만드는 일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면 한 번에 어디가 바로 서비스 정상이에요? 라고 하면은 빠르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희망적인 생각. 이제 마무리인데요. 마무리는 이번에 했던 이야기들 한번 쭉
살펴보고 그 교훈들, 제가 느꼈던 배운 것들 좀 공유를 해보면서 발표 맞춰볼게요. 현실, 과거의 현실. 이제 장애가 나면 뭐 이제 전문가 삼형제 와서 막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개발자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문제도 제대로 해결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끝나고, 이런 고통의 굴레에서 가끔씩 한 사람이 지쳐서 팀장님 다시 시간 되시나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랬던 부분에서 이제 문제들을 좀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이제 SRI를 수립하는 작업들을 해본 거고, 이제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뭐 합의, 개선, 뭐 시도,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SRI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던 팀에서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SLI들을 하면은 그 서비스 자체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하니까 압도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씩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거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도 하고 뭐 개선하고 반복하면서 어떤 뭐 플라이 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계속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무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레디스 하나를 쓰더라도 사실 뭐 서비스마다 중요시하는 가용성 지표도 다를 거고요. 개개인이 생각하는 가용성 지표도 모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SLI를 정하는데 그냥 있는 매트릭 가져다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그렇게 쓰기보다는 이제 이 지표는 정말 중요한 지표다라고 좀 상징성 있게 만드는 행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그냥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지만 그거를 SLI로 뭔가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니까 뭐 의미론적 전환 이런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요. 좀 좋아서 가져와 봤어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 맞는 SLI 구현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기술 스택에 맞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도구에도 없고 프로메트 익스포터도 뭐 오픈 소스 널리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직접 만들어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만의 SLI를 찾고 기술 스택에 맞게 구현을 해보고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이런 이제 일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운영에 대한 어떤 공통의 언어를 마련한 것 같아요. SLI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명확한 운영 기준도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운영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회사 돌아가시면 SLI 같은 거 한번 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질문을 드려보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